2026년 1월 대한민국 제조의 심장 울산 공장에 차가운 냉기가 감돕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발행한 소식지의 헤드라인은 유례없이 날카롭습니다. 노사합에 없는 신기술 도입,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노조가 이토록 배수진을 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차가 CES 2026에서 공개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퇴근도, 휴가도, 연봉 협상도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주체입니다. 노조는 현실적인 계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숙련공 여러 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초기 도입 비용 이후에는 유지비 중심으로 비용이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본에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아틀라스는 혁신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국내 공장의 물량이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로 이전되고 그 빈자리를 로봇이 채우게 될지 모른다는 실존적인 공포.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최대 제조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대차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노동자의 위기감과 시장의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온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갈등의 씨앗은 이미 5년 전 뿌려졌습니다. 2021년 6월 현대차그룹은 약 1조 원 규모로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사느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시선은 훨씬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로봇으로 공장을 로봇을 만드는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공장을 순찰하고 물류 로봇 스트레치가 반복 작업을 맡는 동안 현대차는 로봇의 하드웨어 제어 기술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을 내부에 축적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로봇 사업은 실험적 연구를 넘어 미래 수익원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모험으로 평가받던 선택은 이제 현대차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 등장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거 유압식 특유의 소음과는 달리 전기 모터 기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한 아틀라스는 인간의 작업 범위를 넘어서는 유연한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더 주목받은 것은 이 로봇이 단순히 사전에 입력된 경로만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작업 중 사람이 접근하면 이를 인지해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은 기계라기보다 현장 인력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차는 이 로봇이 최대 50kg의 중량물을 다루고 극한의 저온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조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경쟁사 로봇들과 달리 비교적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의 로봇 전용 생산 거점을 구축해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양산하고 이를 자사 공장을 중심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전략은 현대차를 단순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제조 자동화와 로보틱스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경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노조의 반발은 분명 생존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흐름에서 로봇 도입은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이 맞닥뜨린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국들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제조 현장을 기피하는 흐름 속에서 사람 부족으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로봇은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기보다 제조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안전과 작업 환경의 문제입니다. 중량물 취급, 고온저온 환경, 유해 물질 노출 같은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로봇이 이러한 영역을 담당한다면 사람은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공장은 비용 논리를 넘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로봇과 자동화를 제조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미루는 선택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과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선택은 공격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방어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선을 2030년으로 옮겨봅니다. 그 시기의 공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조립 작업은 로봇이 담당하고, 인간은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봇 마스터와 같은 새로운 직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 마차 시대가 끝나며 마부가 사라졌지만 운전기사와 정비사라는 직업이 생겨났듯 이번 변화 역시 노동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로봇 도입은 일자리 파괴가 아니라 노동의 성격이 한 단계 올라간 사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전망이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앞지를 경우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대차 노사의 충돌은 임금이나 로봇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혁명 앞에서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혁신을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 인간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도 없습니다. 로봇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재교육과 안전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2030년의 아틀라스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동료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입니다. 기술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와 함께 그려가는 미래가 인간을 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역사로 기록될지 전 세계가 이 실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